근데 그 금융 불안에 있어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 디파짓이 이렇게 쭉 빠지죠. 그죠? 그리고 네. 대출금은 계속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이 토탈 인터레스트 인컴 같은 경우는 결국 대출해줌에 따라서 벌어들이는 그 이자 수익을 보여주고 이것은 저축 금리를 제공해야 자금을 마련하니까. 근데 아무도 저축하려 하지 않아요. 예치금을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금리를 줘야, 더 많은 이자를 줘야 저축으로 유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말이죠.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은행들이. 예치금이 빠져나가니까 예치금을 모아야 되는데 예치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우니까 이 기울기가 보시면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이 저축금리가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던 거죠. 그 결과적으로 순이자 소득이 이렇게 감소하는 흐름인 거죠. 그만큼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웠었고, 자금 조달은 저축자에게 저축을 받고 중앙은행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인데 중앙은행은 그걸 차단해 버리고 또 저축자들은 저축을 하려 하지 않고 더군다나 아까 JP 모건 체이스 같은 이런 탑 은행들은 그나마 돈을 예치를 받을 수 있지만 뭐 한 상위 한 10대가 안 되는 그 정도 은행들마저도 예치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무리하게 뭐 저축금리를 올려주겠다 해 가면서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이자 마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대금리 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특징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만 미국 경제도 집값이 떨어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특히 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속 공실이 쌓이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문제가 맞물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마다 이 은행마다 골마 있는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예,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부실해졌기 때문에 그밖에 나머지 중소은행에까지 금융부실이 전이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진 않고 네. 이것이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되진 않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명서상에서 금융 시스템이나 뭐 뱅킹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제 베이비 스텝 이제 미국이 밟으면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거의 역대급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네. 이것이 좀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까요? 네. 역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각하고 지난 한 달 정도 다시 한번 불안한 그 강달러 기조를 만났었죠. 그죠? 원래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주식 시장이 여러 뭐 금리가 어떨 것이다, 뭐 경기가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선행해서 반영하다시피 역시 외환 시장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은 선행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역전될 거야라고 생각할 때 그때 자 한번 보여드릴까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거라고 예상할 때 그때 강달러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기간이 22년 끝자락 뭐 그때인 거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연거푸할 때 이때쯤에 이제 역전될 거야라는 것을 믿으면서 점차 강달러 기조가 나오는 거고 역전되기 전 단계의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역전이 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강달러가 더 발생하진 않고 소위 1440원 2022년 10월이죠. 1440원을 찍고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또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벌어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은 뭐 양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포인트거나 아니면 뭐 1.25, 1.5%포인트 요 정도까지 벌어질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동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벌어지고 더 벌어지는 모습인 거죠. 그런 것이 결국은 이 강달러 기조를 다시 한번 만드는 그런 모습인 거죠. 강달러에 기여한 거죠. 물론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뭐 금융 시스템 불안이라든가 이런 위기감을 더 느낄수록 빅스 지수가 커질수록 우리는 좀 안전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성향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또 강달러 현상을 만들고 이런 요소도 분명히 같이 이제 시너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격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벌어질 거야라고 할 때 강달러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준금리 격차가 이제 벌어졌다. 완전 추가적으로 더 벌어졌다. 그럼 이거 자체가 추가적인 강달러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강달러를 만들지 않고 이것 때문에 자금 유출이 추가적으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음, 한국은행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같이 인상함으로써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 또 반대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손해 보는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더 경착륙한다든가 미분양 주택이 더 쌓인다든가 손해 보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역시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손해 보는 뭐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나 강달러 이런 부분들 같이 이제 가감을 하면서 고려를 할 텐데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용인하는 게 맞다. 이미 벌어졌고 추가적으로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가 아마도 기준금리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추가적인 인상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시장에 상당한 긍정적인 기조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도 역시 그러니까 전체 돈이 미국으로 쏠리냐 한국으로 쏠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주식시장 그 자체에 혹은 채권시장 자체에 이 증권시장에 어쨌든 더 많은 돈이 유입되는 국면에 이제 곧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주는 큰 파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강달러가 또 나올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다시 한번 1,440원 정도 2022년 10월 정도에 그 환율이 다시 나타나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의 그 상한치는 어느 정도 나온 거고, 다음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가 동결될 것이냐, 그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는 볼 수는 있겠네요. 예,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지금 5월 FMC가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일 것이다. 음, 라고 시장이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또 조만간 금리 인하할 거라고 믿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럴 가능성도 더 뭐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좀 네.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시간까지 끝까지 다 봐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네, 홍보입니다. 저 교수님, 네. 저희 채널에 이 PD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음, 책이 어제 날짜로 발간이 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경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고 싶어 하신다. 아니면 경기를 판단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런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거시경제를 나도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어, 이런 수식을 좀 붙였는데 책 이름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이 책을 통해서 생존 필수 경제 상식을 좀 어,
보시고 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책이구나라고 정말 믿으셔도 될 것 같고, 정말 1대1로 밀착 과외받는 느낌으로, 제가 이 구호, 문어체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에 입문하고 싶다, 경제를 제대로 한번 독파하고 싶다, 마스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신다면, 이 책을 좀 읽으시면서 실물 경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독해력, 경제 언어 감각, 이런 것을 좀 키우시면 어떨까 하면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님과 한 달에 한 4번, 5번 이렇게 즉시 분석을 하는데, 네. 최근에는 또 유튜브 라이브로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즉시 분석도 참석하시고, 또 그때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도 읽고, 네, 정말 거기서 또 질문하시고 이러면 네, 정말 이 1대1 밀착 경제 예. 과외처럼 느끼지 않으실까. 아, 네네.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고요. 네. 특히 뭐 조만간에, 이, 그 독서 모임을 할 겁니다. 어, 온라인 독서, 라이브로 이렇게 와, 줌으로. 예, 네. 독서 모임을 한번 할 텐데, 그때 이 책 읽으신 분들께서 이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라고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또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릴 만한 자리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